안녕하세요. 예, 정음철물 심영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정음철물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방송이라서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근데 원래 처음은 다 부족하니까 저희가 앞으로 방송하면서 더 이제 좋아질 것 같고요. 일단 정음철물은 여기가 원래 정음전자였거든요. 30년 가까이 정음전자. 옛날에 저희가 전파사나 이제 보통 라디오 같은 전축 같은 거 많이 고치러 오던 곳인데 철물점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이 동네에 연희동에 사랑받던 철물점인데 저희가 이번에 리뉴얼 해가지고요. 정음전자에서 정음철물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철물점 하면은 여러분 동네에 이제 하나씩 있는데요. 보통 이제 자주 가실 일이 없잖아요. 뭐 그런 하드웨어라든지 뭐 전기라든지 뭐 전구라든지 뭐 건전지라든지 그런 거 사러 가끔 가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철물점을 좀 새롭게 바꿔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인터넷 방송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와서 건축 컨시어지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수리, 인테리어, 건축 관련된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저희 정음철물로 오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가 주로 이제 공구에 대해서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공구의 신 그리고 정말 저희 목공일 굉장히 오래 해주셨는데요. 헌 시장님 모시고서 저희가 이제 공구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어려운 거를 해주셨는데요. 시장님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목공에서 네네네. 한 15년 가깝게 네네네. 이 일을 종사해오고 있고 네네네. 개인적으로 전문적인 것도 있지만 아마추어적인 것들 아주 즐기는 것 그런 작업을 병행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헌 시장님 뵌지 좀 됐는데요. 굉장히 손 재주가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정확하고 깔끔하게 하시는 너무 이제 특히 목공을 오래 하셔가지고요. 저도 목공을 잘 모르는데 많이 제가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사실 여기 공구를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하죠. 저도 살면서 이렇게 많은 공구를 하늘에 본 건 처음인데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 멋있는 공구의 세계로 시장님께서 안내해 주실 거고요. 이제부터 하나씩 공구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옛날에 보면은 뭐 집에 공구는 다 있죠.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집에 공구 아버지께서 공구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은 저는 오늘 처음 본 공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제 하나하나 물어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6번 정도 공구에 대해서 할 예정이에요. 6번이라고 하면은 공구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공구의 종류를 나눴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측정과 표시 도구예요. 측정이라고 하면 자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시는 그 자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마킹하는 그런 공구들 도와준 공구만 오늘 이렇게 가져왔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는 앞으로 저희가 썰기와 자르기,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요. 뭐 톱이라든지 그런 뭐 커터 같은 썰기 도구와 또 자르는 도구를 같이 저희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되면요, 저희가 고정과 잠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거를 물건 두 개를 잇거나 붙이거나 뭐 그런 이제 고정시키는 도구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할 예정이고요. 네 번째로 파격과 타세, 뭐 가장 타격과 파세죠. 네,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았는데요. 망치같이 뭐 해머라든지 어떤 물건을 두들기거나 이제 뭐 힘을 가해가지고 집어넣거나 할 때 쓰는 타격과 파세 공구를 저희가 소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다듬기와 갈기,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이제 마무리와 장식 이렇게 6가지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요 공구를 소개할 예정이고요. 주로 저희가 이제 소개할 공구는 뭐 공사할 때 집에서 뭐 전기 공사도 할 수 있고 뭐 금속 공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주로 목공 관련된 공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목재는 가장 뭐 저희 사람들하고 편안한 그런 재료고요. 집에서도 어렵지 않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목재와 관련된 목공과 관련된 공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보니까 뭐 여기 제가 딱 그 대한민국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떨어지는데 일단 제가 처음 본 공구들이 한 3분의 2가 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공구를 많이 봐와서 대충은 봤는데 사실 저도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 많이 안 나가가지고 이런 공구들을 사실은 처음 봤고요. 이렇게 한 자리에 펼쳐놓은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구를 또 뭐 다양하게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일단 헌 실장님께 오늘 이 공구에 대해서 이거 설명만 다 끝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건 오늘 측정과 이제 그 길이 재는 도구만 가져오신 거잖아요. 표시한 도구만. 측정과 표시 도구인데
일단은 뭐 이름도 다 생소할 것 같고요. 저도 그걸 처음 보는데 하나씩 먼저 이름을 좀 하고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좌측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은 일반 스퀘어라고 해가지고 이 서양에서 나온 표현인데 스피드 스퀘어라고 합니다. 삼각자, 우리말로는 흔히 삼각자라고 하죠. 이 삼각자가 왜 여러 개 있느냐 같은 모양이 브랜드별로의 의미도 있지만은 또 가격적인 거, 뭐 상중하, 또 그 물건의 질이 상중하 이런 거 포함해가 제가 여러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소재가 다른 건 아니죠? 소재가 틀립니다. 소재도 틀릴 뿐더러 조금의 어떤 정밀성이라든지 어떤 브랜드도 틀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중국 제품이죠. 이제 프라틱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막 쓰기 편하고 싸고 가까운 철물점에서 구하기 쉬울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있어 보이네. 예, 요즘 흔히 브랜드가 있네요, 여기요. 모든 남자들이 좋아하는 공구 브랜드 디월터, 네. 디월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스완슨. 왠지 유럽에서 온 것 같은데. 얘도 미국 겁니다. 미국 건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세 개를 갖고 왔느냐? 이쪽으로 비싼 거죠? 예? 제일 비싼 거죠, 이게. 비싸다는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제품의 퀄리티나 또 전통, 원조 얘가 이 스피드 스퀘어라고 하는 이 삼각자의 원조가 바로 미국의 스완슨이라는 목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자가. 스완슨은 좋겠네요. 자기 이름을 따서 자를 만들다는데. 그래 그 회사에서는 요 관계된 자 몇 가지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통이 지금까지도 전문적으로. 전통이 있는 그런 회사의 제품입니다. 요거 쓰는 법은 뭐 다음에 설명드릴까요? 같이 지금 설명드릴까요? 다음에 또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하고의 가격 차이 얼마 정도 나나요? 뭐 2, 3만 원대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 정도 차이가 예. 그런데 충분하게 제품의 가격대를 충분히 한다는 것을 써보시면 아십니다. 얘는 이제 브랜드 없는 중국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나름대로 저급에서도 브랜드는 있는. 브랜드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일단 브랜드 말씀 안 드리는 걸로. 여기 삼각자고 그 다음에 여자 두 가지는. 전 이거 처음 봤어요, 두 개는.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자는 목공에서 쓰지만은 주로 목조주택.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친환경 주택 해가지고 목조주택에서 많이 쓰는 공구고. 그럼 목조주택의 카펜터가 목수를. 그래 목조주택의 목수들은 필수적으로 지참하는 7인치 스피드 스퀘어라고 합니다. 7인치 스피드 스퀘어. 저는 이제 목조주택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자는 공사 현장도 쓰기는 편하지만은 주로 이제 전문 목공 작업에서 많이 쓰이죠. 알다시피 자는 한쪽이 90도 직각을 이루고 또 한쪽은 45도 사선을 이루죠. 안에도 똑같이 이중을 마킹할 수 있게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특이 있는 이유는 물체에 이렇게 딱 대이면은 움직이지 말고 계속해서 마킹을 하게끔 그렇게 되죠. 얘 삼각자인데 이렇게 모양이 특이한 건 무슨 자라고? 이건 일반 그냥 이 삼각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또 연기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45도 표현되어 있는 거를 연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연기자. 연기자는 배우인가요? 여기 보면 일본 일제 같아요. 스테인리스 스틸 있고 되게 오래된 자거든요. 왠지 세월의 흔적이 많이 묻어 있고요. 이게 또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름을 적어보시면 하나가 지워진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 이 회사에서 나는 브랜드인데. 그렇구나. 전 세계에서 그렇지만은 측정 도구에는 아주 정밀한 측정의 정밀성, 정확도를 요구합니다. 그걸 가공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90도가 쓰면서도 변형이나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 수치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공업 규격을 JIS가 일본 국제 공업 규격에서 마치 KS 같이 한국에서도 코리아 스탠다드가 있고요. 일본도 JIS라고 해서요. 그런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주는 게 세계 거의 저희 나라에서도 쓰는 사람들이 일제 측정 도구를 쓰는 이유가 자를 정밀하니까 정확하고 일본 공업 규격 그것도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몇 등급이 있는데 1등급 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를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모양이 희한하게 생겼죠. 되게 특이해요. 이 자의 겸용인데 요 자는
턱이 조금밖에 안 나와 있어서 네네. 걸리는 부재가 턱을 한쪽을 받친 의존한 상태에서 한쪽이 마킹밖에 못 하는데 네네네. 한쪽만 마킹합니다. 네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마킹을 할 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네. 똑같은 선을 또 직각으로 밑에 표시하자고 할 때는 부정확하십니다. 그쵸. 네네. 조금이라도 아주 정밀도를 요구할 때는 여기 살짝 1, 2mm 차이가 나는 것은 큰 오차입니다. 네네네. 그럴 때 요걸 쓰면 이게 훨씬 기니까 얘는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죠. 네. 한 번에 이렇게 다 표시가 됩니다. 예, 이 90도가. 네네. 그래서 이 자를 저희들 목공할 때 이제 말씀. 네. 요 자의 용도는 그렇습니다. 네. 옆에도 예. 뭐 직급자들은 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뭐 큰 것까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 직급자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이 직각자는 이제 전통적으로 철제에다가 이제 황동강 해가지고 왜 황동이 씌워져 있냐 하면은 자주 접촉하는 면이 이 면이니까 이 목재에 면하면서 나무를 쓴다든지 하면은 따라서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딸지 말고 항상 일정한 정확도를 유지하라고 해서 황동이 덧대진 목재에. 그래서 좀 손맛도 있고 고풍스럽죠. 어렸어도. 이거 왠지 이렇게 때리거나 맞히면 아플 것 같은데요. 저도 직각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쓰는 건데 이렇게 손잡이가 목재로 되어 있는 건 저도 처음 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게 더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고 더 비싸 보이고 좋아 보이네요. 세월의 흔적이 이제 손작업이 많이 가는 제품이죠. 네, 그러니까 손때가 묻은 예. 작았습니다. 똑같은 수공구 연장이라도 이 매력이 이 제품 이 직각자 같은 경우는 쓰면 쓸수록 어떤 세월의 흔적이나 고풍스러운 게 느낌이 있다고 하죠. 어떤 간지가 납니다. 이러면. 그런데 이 제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쓰기는 편한데 이 직각자도 이제 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요거는 딱 300, 300 고규격자로 딱 30cm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것도. 요거도 이제 그 작은 것들. 요거는 제가 이것도 처음 봤어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맞춰볼까요, 이거요? 뭐라고 써? 이게 맞춰 짐작이 안 가는 병따개처럼 생겼는데요. 병따개는 아닌 것 같고 요거는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자유각도자라고 해서 항상 90도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1도에서부터 한 60도, 70도 다양한 각도가 나올 때 그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 목재에다 똑같은 마킹을 그대로 옮겨야 복제를 해야만 정확하게 자를 수가 있겠죠. 가공을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 자는 이제 빼서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45도든 아니면은 원하는 각도로 움직여서 고정을 해서 그걸 이제 목재에다가 마킹을 하는 겁니다. 얘는 얘만 쓸 수 없겠네요. 뭐 각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각도 안 써있죠. 그렇죠. 각도기가 필요합니다. 각도기가 필요하네. 때로는 또 각도기 없이 단독으로만 사용돼요. 자유각도자. 자유각도자. 칼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각자까지 봤는데요. 이제 수평계들이 몇 개 보여요. 여기 이제 수평계들이 몇 개 있는데 수평계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도구는 한 가지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흔히 그 사람이 경력이나 실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그 상황별 현장에 따라서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같은 도구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작업의 내용이라든지 질이, 마감이 더 확장이 됩니다.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건 보통 흔히 쓰는 수평대인데 물건의 어떤 수평이나 수직 수평을 잴 때 쓰잖아요. 가장 전통적인 작업 제품입니다. 그런데 적다 보니까 이제 공구 주머니가 있으면은 이렇게 보관해가지고 항상 몸을 휴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제품으로 수평이 맞는 부분에 수평을 쟀다고 하고 난 다음에 마킹도 할 수 있으면은 이 그대로 자도 되는 거죠. 사실은. 요게 이제 45도나 수평이나 수직이나 90도 그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요 수평 기포가 있어가서 보통 요 적은 것도 요것도 이제 아내가
보시면 기포가 달려 있어요. 수직 수평. 그리고 앞에 이제 이렇게 문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주로 현장에 작업 나가봐 현장에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다 지참하기가 번거롭고 또 시간적이거나 미처 못할 때 꼭 안 빠지고 챙긴 도구가 요 자 하나입니다. 네. 요건 이름이 뭐예요? 이건 그냥 일반 만능 툴이라고 해요. 만능 툴. 예, 그냥 만능자라고 합니다. 만능자. 우리말로 그냥 옮긴 건 영어로 우리말로 옮긴 건데 그냥 멀티 툴. 멀티 툴. 예. 네. 멀티자. 다양한 기능이 예. 있겠죠. 여기에 볼트 노브가 되어 있어서 네네. 뒤편에는 수직 수평 볼 수 있는 네네네. 수평 기포가 있고 네.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은 직각되어 있는 부분, 45 되어 있는 부분 홈이 파져 있습니다. 네네네. 대고서 예. 잴 수 있게. 여기에 보면은 센치하고 반대편에 밀리미터하고 네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말했네요. 네. 예, 뒤편에 인치가 되어 있고 또 이 면에는 센티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밀. 저희 여기서 잠깐 중요하게 얘기할 게 있죠. 저희가 보통 측정에 얘기를 할 때 측정 그 단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네, 저희가 보통 미터법을 씁니다. 미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라고 하는 게 미터법인데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특히 미국에서는 인치, 야드라든지 뭐 이런 걸 쓰잖아요. 보통 그래서 되게 헷갈린데요. 인치로 뭐 특히 한국에서도 TV, 텔레비전 크기 같은 건 다 인치로 말하고요. 꽤 많은 부분 인치로 말하잖아요. 보통 인치가 1.54cm 정도. 예, 1인치가 2.54cm죠. 네, 그게 이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예. 길이를 인치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피타고라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예. 그래서 동상을 막론하고 모든 단위나 길이는 원래 인간의 신체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1피트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저희가 한 걸음 거리를 가지고 피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모든 거리 단위는 다 신체의 길에서 왔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인체의 크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뭐 사람이 어떻게 보면 키가 작은 사람도 있을 거고 큰 사람도 있을 거고 발 길이가 작은 사람도 있을 거고 큰 사람도 있을 거고 해서 개념은 다 비슷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뭐 인치라든지 특히 동양에서는 뭐 자라든지 척이라든지 뭐 치 이런 단위를 썼는데요. 그게 다 뭐 사람의 신체 부위에서 온 건데 그게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통일된 저희가 보통 대부분 미터법을 쓰고 있고요. 가끔 인치나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좀 중간에 이제 헷갈리지 않게 잘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말씀을 해주시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 지금 디월트나 미국 소완선이나 이 목조주택에서 사용하는 스피드 스퀘어는 인치로 다 되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목조주택 자체 자재고 모든 규격이 인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목조주택 할 때는 이게 계속 계산하면서 헷갈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이거 국내 일반 목공 작업했던 분들은 네. 익숙지 않아가 새로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 자를 일부러 그 목조주택 전용 인치용 자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똑같이 소완선 거라고. 예. 들어볼게요. 이게 일반 저희가 줄자 많이 보고 있는데요. 뭐가 되게 있어 보여요. 일단은 그 다음에 줄자가 두꺼워요. 폭이 두껍고 이제 이게 휘어 있잖아요. 둥글게. 예. 이게 이제 보통 잴 때 펴져 있으면 이 철이라서 울렁울렁하니까 이제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접혀져 있거든요. 자들이. 여러분들 줄자 보시면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얘는 있어 보이죠. 이 줄자하고의 차이죠. 예. 네. 자,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일단 얘는 인치라 가지고 예. 단위가 이제 얘는 총 16 피트짜리 줄자고 여기 인치로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쓰는 줄자가 왜냐하면은 일반 목공 작업에서도 흔히 이제 가배 작업이라고 벽체를 해가지고 이제 건물 내부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할 때, 목공 작업을 할 때. 가배도 일본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벽 작업입니다. 벽. 가배. 임시벽, 가짜 벽이죠. 말 가배. 그대로. 예. 저희 지금 현장처럼 저렇게 쓰여 있는 네네. 저런 벽. 가배. 그래서 그런 벽 작업을 할 때는 또 여기에 석고 작업이나 합판 작업이나 벽에 벽면에 네네. 뭔가 할 때 석고나 합판이나 모은 외부 마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작업을 못 하니까 네. 거기에 이제 목재로 각재로 해서 일정한 부분 틀을 만들어서 그 틀을 부착하고 그 틀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습고든 합판이든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그 목재의 규격이 합판 한 장의 사이즈든 습고 한 장의 사이즈든 그 규격 맞게끔 그거를 분배를 해서 몇 개 간격으로 얼마 정도 간격으로 그걸 목상이라고 합니다. 네. 네. 목재의 상을 이렇게 네. 틀을 짜는데 그럴 때 목조주택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2인치에는 16인치 간격으로 목재 틀을 하나씩 여기 보시면 16이 빨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목조 디자인은. 네. 또 32인치 이런 식으로 요 간격마다 하나씩 틀을 딱딱딱 마킹을 할 수 있으니까 복잡한 계산 없이 그냥 쉽게 일이 이루어지죠. 저희가 보통 어디 뭐 철물점이나 뭐 이렇게 무슨 천 같은 거 살 때 뭐 자로 끊잖아요. 예, 예. 네, 그것도 보면은 자가 있어가지고요. 예. 아주머니가 이렇게 돌리면서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얘가 이제 예. 16인치짜리가 기본 폼에서 돼 있고 표시가 돼 있다는데 그렇게 제가 이해됐습니다. 제가 자를 설명한 짐에 자를 한 가지만 더 설명. 또 자에 대해서 보통 자를 고르시거나 사용을 하실 때 왜 자를 여러 개를 가져왔냐면은 이 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하고 특이하게 위에 투명 창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가구를 짰을 때 보통 이제 안에 정확하게 좌측과 우측 간에 간격을 재는 똑같이 간격이 일정해야만 가구가 원하는 틀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안에 넣은 상태에서 줄자를 보통 이렇게 구부리 가지고 그렇죠.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2, 3mm 정확치가 않고 2, 3mm가 차이가 난다면 네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대충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안에 줄자를 넣은 상태에서 딱 끝에 대고 예, 딱 대인 상태에서 딱 되면은 멈추면은 요 안에 요까지가 끝까지가 계산된 게 중앙 빨간색 빨간색 예, 숫자요. 마킹이 딱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49mm로 딱 나왔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탐나는데요. 요거 이게 뭐라고 이제 해요, 요거? 목공계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패스툴이라고 하는 공구 회사에서 만든 줄자입니다. 예. 이게 페스툴이 목공계 롤스로이스래요. 비싸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좋고 정밀하죠. 쓰기가. 저희가 보통 집에 가진 줄자들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허리춤에 찰 수 있게나 고리가 있는데 가격이 사실 가볍고 저는 이렇게 많이 차이 안 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롤스로이스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 정도 하나요? 크게 가격은 네. 이런 자하고의 가격 차이는 크게 없어요. 정말요? 한 5,000원 정도만 더 들이셔도 그럼 5,000원만 더 드리면 롤스로이스를 사실 있는 그런데 숨겨진 기능 한 가지를 더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와. 요 그림을 보면은 네. 콤파스로 해가 마킹할 수 있는 그림이 이제 줄자에 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런가요? 바닥을 보시면은 튀어나온다. 예, 이렇게 와. 녹색 플라스틱이 이렇게 반대로 제껴지면은 네. 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하는 숫자에서 빼면은 여기에 또 구멍이 나와 있습니다. 네. 홀이. 네. 여기에 침을 꽂고 원하는 연필을 해서 쭉 돌리면은 콤파스 역할을 해서 마킹 원하는 원을 그릴 수가 역시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예. 다기능이죠.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콤파스와 예. 이제 정확한 측정까지 예, 가능한. 내경까지 정확한 내경 측정, 외경 측정, 요거 좀 콤파스. 가져오고 싶어요. 좀 이렇게 탐나는데요. 예. 이거 보통 그냥 일반 공구점에도 막 팔아요. 아닙니다. 이거 하지 않고. 어디서 사요? 그거는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예, 많은 데서 팔고 있습니다. 저희 철물점에도 갖다 댈 거거든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전문 목공 작업, 가구라든지 목공 작업 하는 분들 네. 내부에서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뒤에 목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줄자입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1부 먼저 마치고요. 저희 2부에서도 저희가 아직 못 본 공모들이 많은데요. 다시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